학생 한 명당 20만 원을 강사가 가져가는 거야. 근데 학생이 70명이에요. 계산해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딸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교육과 전공인데 제 전공 살려서 학원 선생님 하고 싶은데 연봉이나 이런 거 대충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그 연봉이라는 게 과목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과목이랑 다른 지역이 어떤지 몰라요. 제가 경험했던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상권에서 계속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목은 수학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원 강사를 이제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보통은 대학생 때 알바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알바로 시작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 시급제로 많이 가요. 시급제로. 시급 뭐 10,000원, 15,000원, 20,000원. 보통 한 15,000원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졸업하고 나서 실력이 좀 쌓이고 이러면은 전임 강사가 되겠죠. 자, 여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평일에는 예를 들면 오후 한 3시 출근, 저녁 10시 퇴근. 그러니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근무하고 보통 한 230에서 250 선이에요. 보통. 그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도 처음엔 마찬가지예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중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어지간하면 월급제예요. 실적제라고 할까요? 인센티브제? 학원에서는 비율제라는 말을 쓰는데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는 거. 이게 중학교에는 잘 없어. 물론 있는 학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수업을 하면서 한 실력이 좀 쌓이고 학원 입장에서 이 선생을 잡아야겠다 싶으면은 처음에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기본급에다가 인센티브를 줘요. 예를 들면은 기본급 한 300만원 준다. 그리고 학생이 30명이 넘어가면은 한 명당 10만원씩 더 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50명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30명에서 20명 초과된 거니까 200만원을 더 가져가겠죠? 그럼 이제 500만원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왜냐면 학생을 한 명을 가르치든 30명을 가르치든 300만원은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전임 강사에서 조금 더 나아간 인센티브 강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실력이 쌓이면은 아예 비율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6대4예요. 정말 잘하는 사람이. 처음 비율제 시작은 7대3입니다. 어지간하면. 학원이 7을 가져가고 선생이 3을 가져가는 거. 근데 선생이 실력이 좋으면은 학원이 6, 선생이 4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만약에 선생이 특별한 어빌리티가 있다고 칠게요. 입시 설명회를 너무 잘한다던가 학부모 상담을 오지게 한다던가 혹은 수업 자체가 쩐다던가 이러면은 학원이랑 5대5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겪었던 바로는 가장 하이 클래스였어요. 5대5로 가져가는 경우. 자, 5대5로 가져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때부터가 이제 돈을 쓸어 담는 시기야. 학원 학생 수강료가 40만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보세요. 월, 수, 금, 화, 목, 토 90분 수업으로 쳤을 때 하루에 수업을 3개를 할 수 있어요. 5시 반부터 7시 한 번, 7시부터 8시 반 한 번, 8시 반부터 10시 한 번 3개 수업을 깔 수 있죠. 월, 수, 금, 화, 목, 토 그러면 6개 수업이죠. 근데 한반 정원을 10명으로 해요. 그럼 학생이 60명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수업을 최대 7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월, 수, 금 수업 3개 깔고 화, 목, 토 3개 깔았잖아. 그럼 토요일에 4개 더 깔 수 있죠. 그러면은 주말에 4개 반, 평일에 3개 반, 3개 반에서 총 10개 반이 깔리죠. 그리고 한 반당 정원이 10명이라고 치는데 현실적으로 10명 다 채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당 7명씩 찼다고 칠게요. 7명씩. 그러니까 7명씩 찼다고 치면은 10개 반이면은 70명이잖아요. 학생이. 70명. 학생들 수강료가 40만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5대5면은 학원이 20만원을 가져가고 강사가 20만원을 가져가죠. 학생 한 명당 20만원을 강사가 가져가는 거야. 근데 학생이 70명이에요. 계산해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1,400. 그때부터 돈을 쓸어 담는 시기야. 근데 이쯤 되면은 그 1,400, 2,000을 다 못 가져가요. 왜 다 못 가져가냐면은 그 70명, 100명을 혼자 케어가 안 돼요. 보조 선생을 써야 돼요. 조교를 한 2명 정도는 둬야 돼. 그 조교 페이는 그 선생이 따로 줘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가 돈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고, 진짜 돈을 땡기는 시기는 방학. 여러분, 하루에 수업 7개 깔 수 있다 그랬잖아요. 주말에. 근데 평일에는 원래 안 되잖아. 근데 방학은 평일도 그렇게 깔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5개 반 정도를 추가로 깔 수 있어요. 방학 때. 그럼 15개 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쫙. 그래서 아까 이제 페이를 물어보셨으니까 학원 강사를 하면서 돈을 벌겠다 마음을 먹으시면요. 5대5를 가져가는 강사가 되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수업 준비도 해야 할 텐데, 그리고 집에 가면 못 자고 못 먹지 않나요? 네, 그쵸. 끝나고 이제 밤새 준비하는 거지. 밤새 준비하고 한 대여섯 시간 자고 가서 수업하고, 그러고 이제 짬짬이 학부모 상담하고 학생 상담하고 뭐 문제 연구하고 교재 만들고, 그리고 좀 번외로 그 5대5 강사쯤 되면은 학원발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이 학원이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 5대5 강사가 내가 학원을 옮기겠다 마음 먹잖아요. 그럼 주변 학원에서 미친듯이 스카웃이 들어와요. 그 선생 잡으려고. 오롯이 학생을 위한 시간만 있을 때 자기를 위한 시간은요 없어요. 강사는 그런 거. 인간적 여가는 포기해야 되나요? 네, 다 포기해요. 옛날에 저 학원 강사 열심히 할 때 저 친한 친구가 물어봤어요. 나보고 묻는 거야. 쌀아, 너는 도대체 언제 쉬어? 그러니까 둘이 밥 먹으면서 그 친구가 나보고 그런 거야. 너는 도대체 언제 쉬어? 그러길래 내가 그랬거든요. 나 밥 먹다 말고. 어? 나 지금 쉬고 있는데? 그래서 밥 먹는 게 쉬는 거야. 밥 먹는 게. 이게 돈이 눈에 보이니까 하게 돼. 그렇게까지 사실 안 해도 되거든? 쉬는 날 하루 만들어도 돼요. 월수금 화목토만 수업하고 일요일날 쉬어도 돼. 근데 돈이 보이잖아.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은 돈이 이렇게 보이잖아. 그럼 하게 된다니까 이게 사람이. 차라리 참고 말지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제 원장이 되면은 조금 낫죠. 아니야, 학원 강사는 체력 때문에 젊은 분만 채용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유명 강사 EBS 지영쌤 그분이 하루에 3시간만 잔다는 이유 알겠네요. 진짜 그래요. 잘 시간이 없어. 몸 건강 망쳐요. 학원 강사들은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여러분. 그래요, 봐봐. 채팅창에도 맞아요. 저도 영어 강사 일할 때 주말에도 영어과에서 주 7일 일했어요. 힘들고 놀고 싶어도 통장에 돈 꽂히는 거 보면 돈 버는 재미 때문에 하게 되더라고. 이렇게 돼 사람이. 그러다가 결혼 못하고 몸 상하고. 근데 돈은 싸요. 돈은. 학원이라는 입장으로서 너무 공감되고 슬퍼요. 방금 학원 알바 퇴근하고 집 와서 보는 중인데 울 것 같아요. 학원 알바해 보시면은 선생님들 일하는 거 보면은 경악을 할걸? 진짜? 아! 바짝 벌어둔 강사분들 수명 이후에 어떤 일 많이 하시나? 이것도 재밌어요. 보통 학원 강사들이요, 45에서 50쯤 되면은 강사가 그쯤 되면은 이제 슬슬 은퇴 타이밍이에요. 그러면은 세 가지로 갈려요. 첫 번째가 재수학원 강사로 가는 거예요. 재수학원 강사는 수명이 다시 늘어나요. 한 55세, 60세 정도까지 늘어나, 다시. 그 학생들 연령층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재수학원은 페이가 세요. 재수학원으로 가는 게 첫 번째. 근데 재수학원은 진짜 정글이에요. 재수학원은 그 실력도 있으면서 경력도 한 20년쯤 쌓인 초특급 강사들이 모인 자리라 재수학원은 정말 정글이에요. 그래서 재수학원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는 자기 학원을 내던가. 근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학원도 자영업이에요. 학원 10개 내면 9개 망합니다. 진짜로. 학원 10개 생기면 9개 망해요. 한국에 치킨집보다 많은지 모르겠다. 치킨집보다 많거나 거의 그만큼 많은 게 학원이야. 그리고 내가 학원을 낸다고 해서 학원 안 다니던 애들이 새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학원 다니던 애들을 가져오는 거잖아. 파이가 정해진 시장이에요. 거기에 수요자는 똑같은데 공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학원 냈다가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케이스고, 세 번째 케이스가 그냥 그대로 강사로 남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점점 힘들어지죠. 정말 잘 풀려서 원장이 된 게 아니면은 힘들어요, 많이. 자, 아무튼 결론. 학원 강사 페이는요, 처음에는 짭니다. 근데 그 이제 비율제 강사가 되면 돈을 제법 많이 벌어요. 하지만 수명이 짧고요. 수명이 짧은 후에 어떻게 먹고 살고 내 인생을 책임질지는 생각을 하고 움직이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미리 큰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뭐 그렇습니다. 학원 얘기였어요. 잠깐만. 학원 강사할 생각 중인 대학생이었는데 생각이 많아지네요. 현실성 있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학원 강사 이렇게 한마디 할게요. 학원 강사는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가진 거 없고
자본금 없이 자수성가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잘만 한다면.